리스펙트, 존중.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소중하기에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생활화하여 반복하다 보면 지난한 인생살이의 제일의 처세술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습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존중해 줌으로써 영원히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오해와 다툼은 상대를 나와 동일시하고 나의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대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마음 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상대를 존중해주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존중받는다고 느껴야 합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상대도 나를 존중해줍니다. 이러한 느낌은 사소한 습관으로 전달할 수 있다. 상대가 출근을 할 때 간단한 칭찬을 해주는 것도 좋고 어떤 사유든지 웃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런 습관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존중받는 느낌을 전달한다. 반대로 상대방이 옆에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든지 하는 사소한 행동이 습관이 되면 서로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다. 존중받는 느낌이란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의견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도 나의 생각을 묻는 사람. 어떻게 보면 피곤한 사람으로 비춰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나를 존중해주는 느낌은 확실합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도 나에게 허락을 받고 나의 의사결정을 따르겠다는 것도 있겠고 그만큼 나를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아름답습니까? 또한 자신의 의견보다 나에게 선택지를 먼저 주려는 사람. 일례로 식사를 하러 갈 때 내가 아는 가게가 있는데 한번 먹으러 가볼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런 거와 저런 거가 있는데 너는 어떤 거를 먹을래? 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 생각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존중한다는 표현을 잘해주는 사람. 무식하다고 핀잔을 주는 것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이해를 해주고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현명하고도 멋진 인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존중의 방식일까요?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각자가 서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존중의 뿌리에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근엄한 존재로서 인간은 누구나 고유하며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아마 존중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존중받고 싶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고유한 존재로서 사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고정된 매뉴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존중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럼 없이 말을 놓고 편하게 대할 때 존중받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격식을 갖추고 존대했을 때 존중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춰 어떻게 존중받길 원하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존중이란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었을 때 존중받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심지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알기 힘든 게 사람의 마음이므로 대화를 통해 마음이 어떤지 물어보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마음은 사고, 감정, 의지 또는 생각, 느낌, 욕구의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사람의 지식, 감정, 의지의 움직임 또는 그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정신적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세 영역을 다 다루기보다 사고, 생각, 인식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겉으로는 전인 교육을 내세우지만 여전히 주지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정과 욕구를 외면하는 관계는 좋은 관계일 수 없습니다. 그저 사실관계와 생각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일 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기란 어렵습니다. 관계는 겉돌고 어느 누구도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고유한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관심받고 싶고 연결되고 싶은 것입니다. 존재감이 약한 사람들이 잘하는 게 존재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가? 가정과 직장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 예의가 지켜지는 세상에 살고 싶은가? 창의력과 자신감을 높이고 싶은가? 놀랍게도 한 가지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바로 존중이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모든 인간관계의 토대는 존중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들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나보다 타인을 위하는 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스스로를 존중할 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도,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을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남탓만 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내로남불의 사회다. 존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정체성이나 인생의 목표, 이데올로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존중은 캐캐 묵은 미덕이 아니다. 강력한 성공 수단이다. 지성이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의견을 흥미롭게 생각해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인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상대방은 다르기 때문에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존중하지 않는다. 그 다름의 사이에 관용이 끼어들 틈이 없다. 관용과 배려라는 미덕을 잃은 사회에서는 강자의 힘이 유일한 법칙으로 통할 뿐이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도 200년 전 예언이라도 하듯이 머니 이즈 데피니션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돈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된 작금의 우리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는 인간 세상이 아닌 오직 먹이만 쫓는 조지 오웰이 상상한 동물 농장에 살고 있는 축생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시 한번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너그러운 인간 사회를 나 혼자만이라도 그려보는 것조차도 사치일까.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